여기서는 앞에서 그 예방 및 회피를 했는데 여기서는 데드락의 탐지 및 데드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revent와 avoid를 소개해드렸는데 그건 이제 되긴 되는데 자원의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동일한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자원이 이제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에는 할 수 없이 쓰지만 뭐 PC라든지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게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허용하는 대신에 그것이 일어나면 즉각 탐지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복구 조치를 취해야 되죠. 데드락으로부터 복구 조치란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이걸 리퀘스트하고 이 자원은 이 프로세스에 나가 있고 이거는 이걸 리퀘스트하고 이거는 이 자원에게 나가 있다.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프로세스 중에서 데드락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원을 이제 뺏어야 됩니다. 관련된 자원을 강제로 뺏고 그런 것이 이제 그 복구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드락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데드락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걸 또 했어요. 어보이드에서도 이게 데드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차라리 기다렸다 하겠다 이거였죠. 디텍트에서는 뭐예요? 디텍트에서는 이 데드락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면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드락이냐 아니냐 이것도 데드락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데드락이냐 아니냐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두 방법을 이렇게 서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void는 데드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0.1%라도 있다면은 차라리 지금 안 하고 기다렸다 하겠다 이거예요. 0.1%란 건 뭐예요? 만에 하나 또는 100만 분의 1이라도 데드락이 일어날 수 있다면 100만 분의 1이라도란 건 뭐죠? 그건 아주 최악의 경우라도 100만 분의 1 가능성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프로세스들이 다 자원을 달라고 아주 탐욕적으로 나올 때예요. 그 프로세스가 모든 자원을 이제 탐욕적으로 리퀘스트 할 때고 그것도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다 탐욕적으로 굴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가 맥시멈 클레임을 동시에 할 때 이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어보이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텍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디텍트는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건 데드락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데드락이 일어났다. 이건 지금 데드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뭐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택해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런 자원들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전부 빼세요. 뺏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연산, 그것이 5시간 연산한 거건 뭐 10달 동안 연산한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백지화하죠. 이것도 뺐고 이 프로세스도 이제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의 조치죠. 그래서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할 때는 이것은 마치 환자를 치면 암 수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보이던스란 건 환자를 치면 여기서 어보이드, 여기서 담배를 한 모금 펴보게 해서 기침이 나오면 아이고 그러면 피암을 어보이드 해라, 피해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피암, 암 수술, 이거 피암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데드락이다. 이건 폐암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대수술을 해서 이제 막 도려내고 이제 죽이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정말 딴 방법은 없는가?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락이 아닐 확률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럴 때는 아까 이때하고 전혀 100% 다른 가정을 해야 돼요. 모든 프로세스가 가장 탐욕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걸 이제 도만트하다 그 사전 찾아보면 굉장히 양보하고 협조적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현재 요청한 건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주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요청은 안 한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자원도 다 반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 현재 요청 중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allocate 받은 또는 hold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요청할 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 현재 요 요청까지는 이제 들어주면은 그러면 이런 건 하나도 안 한다. 미래 요청은 더 이상의 자원 요청은 안 하고 그뿐이 아니고 미래에 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이미 홀드하고 있는 이것도 다 반납한다. 기존 자원도 모두 다 반납한다. 그러니까 현재 요청한 것만 들어주고 나면은 미래 요청을 더 이상 안 하고 이미 갖고 있던 자원도 다 반납한다. 이것만큼 협조적으로 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프로세스가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데드락이 풀릴 가망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데드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보이드도 데드락을 한번 그려보고 디텍트도 데드락을 그려보지만 이때 그려볼 때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하는 가정이 180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프로세스가 모든 리소스를 I, J, K 이걸 전부 맥시멈으로 그것도 동시에 클레임한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요청한 것까지만 주고 나면 그러면 미래에 더 이상 요청도 안 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원도 다 반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텍션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각 프로세스는 도만트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거는 아주 협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요청한 자원까지만 주고 나면은 더 이상 요청은 안 하고 있던 자원도 다 반납하고 그래서 얌전하고 뭐 이런 더 이상의 그런 요청을 자제하는 이게 도만트인데 현재 요청한 자원을 주고 나면 이거는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줄 수 없는 경우는 이미 블록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블록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블록 안 된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블록 안 된 프로세스하고 그래서 블록된 프로세스는 이거고 블록 안 된 프로세스는 액티브 프로세스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블록된 것이고 어느 것이 액티브한 것입니까? P1은 이걸 요청했는데 이 나가 있으니까 이건 블록된 거죠. 그죠? 이건 블록된 거예요. P2도 이걸 요청 중인데 이게 나가 있으니까 이거 블록된 거죠. P3는 요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P3가 이제 액티브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제 P3가 액티브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액티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자원을 할당해요. 여기는 줄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액티브 프로세스가 모든 자원을 이제 반납하죠. 그럼 이걸 이제 반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워지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한 프로세스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프로세스 중에서 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블록되고 어느 것이 액티브한 것입니까?
P2가 지금 액티브하죠. P2가 액티브합니다. 이건 블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P2가 지금 이렇게 주인 것을 이제 할당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2는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청한 것만 주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요청을 안 하고 기존 자원도 다 반납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반납하고 더 이상 요청을 이제 안 한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P2도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P1만 남았습니다. 이제 P1이 액티브죠. 그래서 P1이 이제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블록드가 아니에요. 그죠?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액티브 프로세스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을 합시다. 그럼 할당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도 더 이상의 다른 요청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있던 자원도 다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다 반납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화살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래프가 여기서처럼 아주 모든 화살표가 완전히 다 이제 소거가 되고 데드락이 없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irreducible graph, 더 이상 reduce가 안 되는 그런 그래프. 더 이상 reduce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교착 상태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reduce는 graph reduction, reduce란 것이 화살표를 줄인다 그런 뜻이죠. 예. 이걸 줄인다, H를 줄인다 이런 뜻인데 그 첫 스텝은 액티브한 프로세스, 블럭이 안 된 프로세스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1을 한번 보겠습니다. P1은 지금 블럭이 됐나요, 안 됐나요? P1은 이걸 요청 중인데 이거는 이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블럭 중이죠. P1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P2는 지금 P2도 역시 블럭 돼 있네. 이거 이미 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겠습니다. P3는 어떻습니까? P3도 뭘 요청했는데 이거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가 전부 블록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reduce를 적용할 수 있는 액티브한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더 이상 reduce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이 교착 상태에 연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교착 상태라고 확인이 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데드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데드락에 연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많은 프로세스와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사각형의 리소스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장면이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데드락에 연루된 irreducible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데드락하고 관계가 없죠. 이 프로세스는 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뭐 더 이상 리소스 신청 안 하면은 이 데드락이 없이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리소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난다면 나머지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란색 프로세스나 자원들은 데드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이 프로세스들만 지금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컴퓨터 센터에 100명이 지금 그 컴퓨터 센터에서 그 컴퓨터를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여기에는 3개 프로세스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97개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97개 프로세스는 잘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3개 프로세스만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프로그램이 답을 안 해준다.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드락이 일어났다고 모든 프로세스가 다 거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 교착 상태에 연루된 그런 프로세스들만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가
하나, 둘, 세 개가 교착 상태하고 연루됐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희생시키면 사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희생시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P1을 희생시키면은 P1이 갖고 있던 자원을 이제 이걸 뺐고 이걸 뺏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이거를 이제 이 프로세스에게 주면 이 프로세스는 이걸 받고 해서 일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풀려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데드락인데 그 사이클 중에 하나만 이렇게 희생을 시키면은 나머지가 다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나만 희생시키느냐? 그래서 희생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느 프로세스를 희생시킬 것인가? 그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낮으면 희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현재까지 뭐 100시간 또는 뭐 1000시간을 연산해 왔는데 그걸 다 다시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연산량을 이제 기반으로 그걸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되기로 결정된 프로세스는 자원을 이제 뺏깁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모두 뺏을 수도 있고 그럼 그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이제 리스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모든 자원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줬던 자원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원은 이 프로세스가 이때 시작을 해서 이때 자원을 받고 또 이때 자원을 받고 또 이때 자원을 받고 해서 이것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요때까지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롤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복구라는 개념입니다. 결론. 우리가 데드락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데드락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절대 안 일어나게 한다. 그 중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낭비가 심하다. 어보이던스는 이제 이 중간이라서 낭비나 이런 그 과잉으로 프로세스를 이제 블록시키고 기다리게 하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그 맥시멈 클레임에 기반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과잉이나 낭비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맥시멈 클레임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래 한글을 시작시킬 때 이게 도대체 광디스크를 필요로 할지 아니면 테이프를 필요로 할지 프린터를 몇 개를 또 어떤 종류의 프린터를 필요로 할지 이런 거는 아래 한글이 시작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죠? 디텍션은 가장 이제 값이 싸죠. 그러니까 재수만 좋으면 1년 360도에 한 번도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가끔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내 프로세스는 어떻게 뭐 좀 3배, 4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가끔 데드락에 관련돼서 리스타트 되는 프로세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오버헤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텍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래프란 것은 여기 이렇게 노드들이 있어요. 그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뭐 에러가 있는지 또는 화살표가 없는지 이걸 보고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그 그래프란 것은 컴퓨터 안에서 근본적으로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 매트릭스는 그 자체가 한 번 매트릭스를 연산하는데 n 자승의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텍션에 드는 오버헤드는 기본적으로 n이 있으면 이것이 오버헤드, 컴퓨터 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n 자승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텍트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